지난 6월 8일 오전 8시 50분 원주의 한 가요 주점에서 119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침 시간에 무슨 일이죠? 네, 무슨 일이시죠? 여기 남편이 네. 쓰러져 있는데 입술도 창백하고 체온도 차가워요. 그로부터 약 7분 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고 한 사람이 들것에 실려 주점을 빠져나갑니다. 그는 바로 이 주점을 운영하던 남성 손경상 씨였습니다. 아니? 이송 중에도 계속 하고 병원에 도착해서도 계속 했는데도 병원에서는 이미 늦었다, 많이 경과됐다. 사인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나왔어요. 왠지 저희 남편이 그냥 술을 마여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 슬픔에 잠긴 유족들이 장례를 준비하려던 바로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형 모르죠? 제가 빵 했었어요. 이거 사건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네? 부검하고 다 빨리 하세요.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다는 목격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과연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뭘 받길래 부검하라는 거죠? 그날 아침 손경상 씨는 왜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그날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눈을 뜬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야 될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로 넘어가고 두 번째에서는 전화 통화 연결이 됐는데 30초간 아무 말도 없었다는데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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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안 하네요. 연결이 된 걸 보면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죠. 제발 그냥 아무 일도 그냥 없어라. 제발 그냥 자는 거면 다행이다. 네, 그냥 그런 마음으로. 제발 무사하길 바라며 남편이 일하는 주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을 찾기 위해 주점 안을 살펴보던 아내는 방에 쓰러져 있던 남편을 발견하게 됩니다. 쓰러져 있었다고요? 이쪽 밑에 이쪽에 머리가 있어요. 다리는 다리는 이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친구는 머리를 저쪽 쇼파 쪽에 대고 다리를 저희 남편 여기 이쪽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저희 남편은 이렇게 얼굴이 완전 바닥에 진짜 처박혀 있다고 이렇게 이제 그럴 정도로 진짜. 쓰러진 남편의 등 위에는 친구 김 씨의 발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뭐죠? 남편이 혼자가 아니었네요. 그러니까요.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심정지 상태. 그럼 옆에 있던 친구분은요? 구급대원들이 깨우자 그때서야 일어난 친구 김 씨는 술에 취해서 잠들었을 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드셨길래 그래요?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 아유.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고 할 때는 단시간에 술을 많이 드셨을 때, 그래서 우리 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서 그 알코올 때문에 독성 효과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손경상 네. 씨의 오랜 지인들은 술로 인해 그가 사망했다는 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말이 안 되는데. 왜죠? 짠만 하고 그리고 술을 안 먹어요. 그리고 원래 술을 찾아서 먹는 애가 아니에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 내내 먹을 수도 있고 저는 뭐 술을 좋아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예. 그래서 정식장에서 이제 친구들이 모였을 때도 아니 이렇게까지 술을 먹는 친구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술을 먹었는가 그런 것도 다들 의아해했었거든요. 저랑 뭐 술을 먹었을 때도 뭐 맥주 한 3병을 되게 장시간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평소에 술을 많이 먹지 않았다는 손경상 씨는 그날 왜 그렇게 많이 마셨던 것일까? 그러게요. 또 어떤 사정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유족들은 그 술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평소 술 습관과는 너무 다르니까요. 이제 동생을 하얀 천이 덮여 있는 걸 보고 아유. 확인을 하자마자 얼굴에 상처가 제일 먼저 보이는 거예요. 멍이랑 양쪽 멍이랑 홀침 자국이라서 싸웠는지 의심이 들 정도의 얼굴이었어가지고. 네? 얼굴에 멍이 있었다고요? 손경선 씨의 얼굴에 멍과 핥힌 듯한 손톱 자국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부검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뿐만이 아니라 몸 이곳저곳에 멍과 까진 자국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한두 곳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전날 밤 송경상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혼자 가요 주점을 운영했던 송경상 씨는 전날에도 늦은 시간까지 손님들을 받고 배웅하며 일하는 모습이 CCTV에 보입니다. 그러던 중 새벽 1시 24분 정 씨가 후배와 함께 주점을 찾아옵니다. 정 씨는 평소 가깝게 지냈던 지인인데요. 예약을 하고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술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 많이 들어가요, 지금 보니까. 그로부터 1시간여 뒤 최근 몇 달 사이 친하게 지냈다는 친구 김 씨도 주점을 방문하는데요. 다른 친구가 합류를 하고요. 네. 1시간가량을 밖에서 기다리던 김 씨가 3시 14분에 정 씨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고 4시경에 송경상 씨도 뒤따라 들어가서 합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사람이 함께 방에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술을 또 또 가져가시네요. 가져가요? CCTV에 찍힌 손 씨의 모습은 5시 28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많이 취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같이 술을 마신 2시간도 안 된 거잖아요. 예. 이게 마지막 모습인데 뭐 비틀거리거나 뭐 몸을 주체를 못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30여 분 뒤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요? 무슨 일이죠? 술을 먹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복도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에? 정 씨가 후배를 안아주는가 싶더니 김 씨까지 따라 나와 세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는데요. 김 씨가 정 씨의 얼굴을 잡기도 합니다. 아하. 내 후배 안 씨는 눈물을 닦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의논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왜 손경상 씨는 안 보이죠? 아하. 이상합니다, 조금. 뭐죠? 동생만 안 보이잖아요. 28분 이후에 지금 6시 11분인데 28분까지는 보였어요, 동생이. 그럼 동생만 안 보인다는 뜻은 예, 저 안에서 사건이 있던 없던 자던 떨어지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로부터 10분 뒤 가게를 나가는 정 씨와 후배 안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두 분이 먼저 가네요. 예. 그럼 이후에는 룸 안에 송경상 씨와 김 씨만 남아 있었다는 거네요. 그런데 큰 움직임이 없어 보입니다, 네. 여기서는. 그 뒤 8시가 훨씬 넘어 아내가 찾아왔을 땐 이미 손경상 씨는 사망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아하. 아유. 아니 대체 어쩌다 돌아가시게 된 걸까요? 사건이 발생하고 나흘 뒤 유족은 경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지금 추정으로는 이미 술을 막 먹기 시작한 상태에서 4명이 이제 합석해서 드시던 과정에 이미 먼저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어둡기도 하고 다 술도 취하고 뭐 자다 깨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동생이 만약에 바닥에 졌으면은 쓰러졌으면 셋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 들거든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못 보셨대요. 그걸 못 봤다고. 저희도 의아해요.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옆에서 누구 하나 쓰러져 나가는데도 이걸 못 볼 수가 있나? 일행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따라 유독 송경상 씨는 혼자서 술을 많이 마셨고 누구 하나 손 씨가 쓰러진 걸 보지 못한 채 술자리를 이어나갔다는 겁니다. 아. 좁은 룸인데 아무도 못 봤다고 하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이해가 좀 안 돼요. 사람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4명 있었는데 그냥. 그러던 중 유족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현장 당시에 자기는 옆에 테이블에 있었대요. 당시 CCTV를 보면 아침 7시 10분쯤 조용하던 주점 안에서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방을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정말 있었네요. 네. 저분들이 뭔가 봤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가 어렵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자영업자인데요. 밤에도 알바를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잠을 뭐 항상 3시간 자고 출근하고 4시간 자고 출근하고 이제 했었어요. 이제 경상역내에서 많이 있었는데 남 씨는 가끔씩 손 씨의 가게로 놀러오는 친한 후배로 아르바이트 도중 잠시 눈을 붙이러 가게에 들렀다고 합니다.
그는 그날 옆방에서 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설잠을 또 잤는데 친구가 깨우더라고요. 오빠 저기 싸워요. 네?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요? 일어나는데 갑자기 욱 소리 들리고 혼자서 형이 그렇게 또 외치더라고요. 지가? 네. 뭔가 큰 소리와 함께 김 씨가 욕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아 괜찮아 어차피 친구고 뭔 일 안 생겨 이러고 저는 다시 누워서 자고 그런데 30분 안 돼서 또 깨우더라고요. 오빠 지금 너무 조용한데 나 무서워 빨리 가 집에 빨리 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가자 그냥 이러고 일어나서 담배를 하나 피면서 이제 봤는데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손경선 씨를 보진 못했지만 두 사람이 친구 사이인 만큼 별일 없겠지 생각하고 주점을 나왔다고 합니다. 방안을 못 본 게 너무 아쉬운데요. 네. 그 룸에서 돌아가셨다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 소리야 내가 거기 있었는데 야 끊어 이러고 이제 바로 형한테 전화를 했죠. 형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 너도 들었어? 형도 피곤해갖고 술도 안 먹고 잤는데 누가 깨워서 일어나 보니까 경찰이더라고. 경상이는 죽어있고 형 저 옆방에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줘요.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한 5초 이상은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혼자 순간 판단된 게 아 이거 사고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이라도 한번 열어봤으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전날까지 멀쩡하셨던 분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하니 당연히 가족이나 지인들 모두 믿기지 않고 충격이 크죠. 그날 CCTV 지금 보이잖아요. 같이 한 사람들 걷기도 하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기억이 날만 한데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 네, 술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닌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유족들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 아이의 아빠이자 가장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손경상 씨. 친구들은 그의 죽음이 애통하기만 하답니다. 아이가 셋이라는 것부터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는 경상이는 좀 되게 착실하고 좀 성실한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집밖에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뭐 술도 안 좋아할 뿐더러 뭐 결혼도 좀 일찍 했고 자녀가 3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맨날 밤새서 일 끝나면 이제 집에 가고. 제가 이제 밤에 일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자더라도 애들 행사 있는 거 다 참석하고 애들 무슨 일 있으면 다 데리고 가고 병원 데리고 가고 다 해요. 쉽지 참여 수업을 않은데요. 한 번도 안 빠졌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와. 저는 좀 많이 빠졌거든요. 야 그런 거 좀 같이 꼭 가져야 돼. 막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고. 더군다나 손경상 씨는 그날 오후 가족 나들이를 위해 계곡에 있는 식당에 직접 예약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유. 12시요. 12시? 네. 어머니? 몇 명? 나, 와이프, 애들? 오케이 12시. 자리 좀 좋은 데를 빼주세요. 그럼요. 분명히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약속을 지키는 애인데 그렇게 자기가 무책임하게 술을 먹었다?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유족은 평소 손시답지 않은 술자리의 모습이나 얼굴에 생긴 멍과 상처들을 보면 도저히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의견은 다르다고 합니다. 거기 현장에 4명을 다, 그러니까 3분을 다 조사를 했죠.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맞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볼 만한 어떤 단서가 없어요. 그래서 넘어지면서 생기는 확률일 수도 있어요. 네, 술을 워낙 많이 드시긴 하셔가지고 그 양주로 글라스로 그걸 뭐 계속 연거푸하셨다는 얘기가 일행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공교롭게 이제 씨도 그러고 씨도 그러고 씨도 그러고 자리 일어날 때 이미 남편분이 안 보였대요. 그러니까 저희 판단으로 그래요. 저희 추측으로는 이미 그 전에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안 보였다고요? 그니까요. 이제 그날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봐야겠습니다. 먼저 정 씨와 함께 온 후배 안 씨.
그 당시에 같이 계셨던 거는 맞죠? 그걸로는 할 얘기 없어요.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으로 안 씨를 데리고 온 지인 정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후배랑 가게를 먼저 나갔던 그분이죠? 그 사람이네요. 네. 저희는 낮부터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말치상게 해가지고 거기 갔어요. 걔가 와가지고 왔을 때는 저 맥주 한잔 따라갖고 아예 먹지도 않았어요. 너무 취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잠들고. 정 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잠들었고 동생도 잠들었나 봐요. 친구가 푸사리 주는 소리에 듣고 일어나가지고 나가자 해서 나가. 김 씨가 후배 안 씨를 나무라는 모습에 둘이 먼저 가게를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 씨가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뭐죠? 우리 간 다음에 너 싸운 거 아니냐 둘이. 싸운 건 없었다. 그러면 둘이 뭐 술 더 먹었어? 그러니까 술 조금 더 먹었대요. 얘기하고 씨가 술을 더 드셨다? 네. 그럼 그때까지 송경상 씨가 멀쩡했던 거네요. 그런데 왜 CCTV에는 보이지 않았을까요? 예. 마지막까지나마 송경상 씨와 함께 있었던 김 씨는 상황을 어디까지 기억하고 있을까? 그를 만나봤습니다. 이분 얘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네, 마지막까지 송경상 씨랑 같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기억나요. 왜 저는 그게 1차예요. 새벽 3시에 나간 게 1차예요. 기억난다고요? 처음에는 이제 좀 이렇게 먹다가 나중엔 조금씩 나눠서 먹으면서 얘기하고 막 서로 놀고 막 이러면서 먹었어요. 예. 다 기억이 난다는 거네요? 경찰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잖아요. 네. 되게 즐거웠어요. 막 친구랑 막 둘이 막 모자 이제 경상이 모자를 막 해가지고 친구가 쓰고 막 이러면서 그러셨고. 예, 그래서 다음날 가든이라고 제 친구네 또 그 가든이 있어요. 계곡 있는데 예. 거기 저랑 가자고 막 그 얘기까지 싹 끝내고선 잤고요. 그래서 저는 잔다 그래서 이제 전화 이제 하고 김씨한테 전화 안 받아서 잔다 그러고 잤고요. 송경상 씨 아내분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거. 예요. 휴대전화가 있을 거예요. 그것만 혹시 좀 이렇게 저희가 좀 촬영을 하거나 이런 게 뭐 의미가 있나요? 제가 말씀 다 드리고 그랬는데 뭐. 하지만 끝내 제작진에게 통화 기록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다면 아내의 휴대폰에도 남아 있겠죠. 그렇죠. 손 씨 아내에게도 확인했지만 남편을 발견하기 전까지 김 씨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없었습니다. 저한테 부재중도 안 찍혀 있었고 제가 이제 통화를 한 적이 없어요.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네요. 네. 그럼 사건 당일 아내가 송경상 씨에게 걸었던 전화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제가 봐도 이거는 남편분이 전화 받은 건 아니에요. 정황상 받을 수도 없었고. 그렇죠. 누구예요?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았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현장에 존재했던 씨가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방엔 둘만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은 심정지 상태였고요. 통화가 됐는데 아무 말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 시간에는 사실 두 분밖에는 안 계셨을 가능성이 있죠. 8시 5분 정도라고 저도 근데 누워서 자고 있는데 제가 그 전화를 어떻게 돌리나요? 그럼 전혀 그런 기억은 없으신 거예요? 네, 건들지도 않았어요. 제 친구 전화 제가 왜 돌리고? 혹시 뭐 그것 때문에 경찰에서 지문 감식 같은 거 좀 받아보셨어요? 어떠세요? 저는 그걸 받은 게 없고 경찰 쪽에서도 그거에 대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경찰이 유족에게 설명했던 내용과는 다소 다른 주장들인데요. 하지만 경찰은 사인이 명확한 만큼 다른 의혹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거 다 유가족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의심스러운 건 아니고 그게 급성 알코올 중독성으로 사망한 거라 그게 부검 결과가 나왔고 그게 제가 형사 30 몇 년 했는데요. 그거 한 세네 건인가 그 정도 내가 한 거 같아. 취급한 거 같아. 그렇게 술 먹다가 죽은 거 술집에서. 유족분들 말씀으로 이제 보이지 않았던 이제 멍자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긁힌 자국 같은 것들도 좀 있었고. CCTV가 있어 안에. 소파에서 떨어졌어. 소파에서 자다가. 소파에서 떨어졌다. 소파. 그 소파에서 떨어진 거는 확인을 하신 건가요? 떨어졌어요. 떨어진 거예요. 와. 경찰의 말처럼 얼굴에 멍과 상처는 소파에서 떨어져 생긴 것일까? 사실 이게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처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굴러 떨어지면서 이제 만약에 바닥면에 마찰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얼굴에서 좀 돌출된 부위들 중심으로 손상이 있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돌출된 부위뿐만 아니라 지금 눈 안쪽 아니면 콧등
그리고 볼 안쪽, 이런 인중, 이런 곳들까지 이제 손상이 있다는 거는 좀 상대적으로 접촉면이 작은 어떤 다른 물체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소견들입니다. 여기 인중에 지금 뭔가 이렇게 긁힌 자국 같은 게 있잖아요. 요거는 부딪혀서 생겼다라기보다는 누가 이제 뭐 손으로 이렇게 치거나, 왜냐면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 인중 같은 경우에 왜 이런 상처가 이런 부위에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숱한 의혹들을 뒤로 한 채 세상을 떠난 남편. 그 허망한 죽음의 진실이 무엇인지 아내는 알고 싶습니다. 아이들 한순간에 진짜 아빠를 잃었잖아요. 저희 애들 아빠가 왜 이렇게 되는지 진짜 그냥 내 억울함만 풀어주고 싶어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네. 강제적으로 술을 마시게 했던가 아니면 술 마시기 게임을 했던가 진짜 술 마시고 인사불성이 돼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면 같이 술을 마신 사람으로서는 그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보직인적 지위를 다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과시치사 정도의 책임은 진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를 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정말 궁금하고 답답해 미칠 지경일 것 같습니다.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세 사람만이 그날의 진실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찰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에만 방점을 두고 수사를 하면서 판단을 내릴 것 같아요. 하지만 혹시 폭행은 있었던 건 아닌지, 싸움은 있었는지, 그 대체 왜 술을 그렇게 많이 급하게 마셨는지 디테일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까 그 변호사의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사라는 말이 정말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이게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위험을 방지하지 않아서 결과가 발생했을 때 부작위 범위라고 합니다. 같이 술 먹은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부작위 범위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좀 봐달라는 게 유족의 취지 같습니다. 네, 아내분은 어린 세 자녀에게 아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유족은 누군가의 처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장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고 송경선 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이 잘 풀릴 수 있도록 경찰의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겠습니다.